여기 관심이 가는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시기를 제외한 1981년도부터의 40여 년간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집권당에 관계없이 상승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자산 운용사 있습니다. 레버리지 쉐어즈라고 있어요. 이 기업에서 나오는 이 종목들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영국의 최대 주식 레버리지 운용사예요. 5QQQ죠. TQQQ 말고 5배 5QQQ, 또 테슬라 3배, 엔비디아 3배 레버리지, 이런 것을 운용하는 회사예요. 자산 운용사, 최대 주식 레버리지 운용사예요. 현재 지금 자산이 한 2,000조 정도의 자산을 운용 중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이 자산 운용사 레버리지 쉐어즈에서 나온 것입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재임 이후 1981년도 초에는 S&P 500 지수 그때가 약 480 정도였습니다. 지금 5,500 넘어가고 요즘 떨어져서 어제까지 5,459 아닙니까? 그때 4,800이었어요. 현재까지 S&P 500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때가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2009년부터 2013년이었습니다. 영국의 레버리지 쉐어즈는 매주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통계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보기에도 많은 관심이 가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 모두 S&P 500 지수가 하락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초임 시에 9.11 테러, 다들 기억하시죠? 쌍둥이 빌딩 폭파됐던 거, 9.11 테러 사태 있었고, 또 재임 시에는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그 사태를 또 겪었어요. 미국 증시는 집권당에 상관없이 상승세를 지속해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 꾸준히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죠.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P 500의 당의 수익률은 11%,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12.9%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공화당 때가 약 2% 가까운 수익률이 더 높은 차이가 나죠. 섹터별 수익률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JP 모건은 공화당 당선 시에는 항공, 우주, 국방, 금융,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식은 민주당 당선 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보면 43년 전 1981년 초에 S&P 500 지수가 480에서 지금 2024년 7월 27일 현재 5,459까지 11.4배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2월 9일 마침내 5,000선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5,500선 또 돌파했죠. 미국 경제의 성장과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1998년 2월 2일에 1,000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 21년 4월 1일에 4,000선을 돌파했어요. 이번에는 5,000선이라는 새로운 이정표 세웠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업들의 혁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S&P 500 지수의 500선 돌파는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도 역사적 4만 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들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들이 언제나 상승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개별 주식들의 상승과 하락 있듯이 지수, 당연히 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오면서 역사적 우상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크게 보고 또 길게 보면 역사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하락 구간을 견뎌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크게 하락을 했었던 구간들, 대표적으로 몇 개의 구간들을 살펴보면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1973년부터 74년 1차 오일 쇼크. 1973년에 시작된 이 오일 쇼크가 석유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와 같은 대표 원유 생산 국가와 이스라엘이 맞붙은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국왕이 이끌고 있는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이 회원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 금수 조치는 이스라엘을 지원을 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항의한 중동 연합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크게 인상을 시킨 거예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곧 제품 생산 단가의 상승, 이 물가와 임금도 함께 가파르게 또 올랐고 미국 경제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배럴당 3달러, 그때 3달러에서 배럴당 거의 12달러로 거의 300%, 4배 이상 상승을 한 것입니다. 미국 현지의 가격은 또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금수 조치는 석유 파동을 일으켜서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에 장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전 고점에서 최저점까지 42%나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도 가장 짧은 바로 전에 2022년도 아닙니까? 그때 다 경험을 했죠? 이때는 한 25%지만 이때 오일 쇼크 때는 42%나 폭락했어요. 하락 기간도 무려 2년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은 하락 기간 10개월밖에 안 된 거였어요. 또 닷컴 버블 붕괴 다들 알고 계시죠?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1기 집권 말부터 후반기까지 이어진 닷컴 버블,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던져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인터넷 세상 예상을 했습니다. 희망 회로를 가동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증시로 몰렸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주가의 거품을 만들었어요. 결국 미친 듯이 이 꼈던 거품은 2001년도부터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죠. 이때는 매출과 이익이 지금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죠. 그러니 거품이 낀 거죠. 이미 엄청나게 오른 기업들의 이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롤러코스터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닷컴 버블 발생 후에 전 고점에서 S&P 500 기준으로 48% 하락. 그런데 나스닥은 이게 기술주들 모임이니까 80%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훨씬 하락세가 컸던 이유, 닷컴 버블의 주인공들이 다 대부분 인터넷, 기술주, IT 관련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다 나스닥에 있었거든요. 다시 정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S&P 500은 7년이 걸렸고 나스닥은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닷컴 버블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오래 걸렸습니다.